동굴 같은 내부엔 백열전구 몇 개가 주황색 빛을 내고 있었고 그 안쪽엔 살짝 열린 철제문이 비밀스러운 존재감을 뿜고 있었다. 철제문에 다가가 안을 살펴보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마을을 당장 떠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정면에 놓인 재단 중앙에 섬뜩한 얼굴을 한 불상이 놓여져 있었고 양옆으로 개의 머리를 한 조각상이 있었는데 왼쪽 조각상은 거울을, 오른쪽 조각상은 거대한 칼을 쥔 채 자리 잡고 있었다. 재단에 놓인 촛불들이 불빛을 일렁거리며 주변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석재 탁상 위엔 온몸이 결박당한 나체의 남성이 기절한 듯 누워 있었다. 터져나올 것 같은 비명을 손으로 들어맞고 비를 토의하던 순간 우악스러운 손이 내 입과 코를 수건 같은 걸로 막았고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가 콧 속으로 밀고 들어왔다. 이봐 정씨, 마을 모임은 내일 저녁인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러면 마을 모임에 함께할 수 없잖아. 나는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지독한 두통을 느끼며 눈을 떠보니 나는 여전히 그 지하 공간 안에 있었다. 재갈이 물리고 의자에 온몸을 포박당한 채 내게 주어진 자유는 오직 두 눈과 호흡뿐이었다. 탁상 위에 누워있던 나체의 사내는 온데간데 없었고 강씨는 대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정씨 일어났어? 조금만 기다려.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작업해도 결국은 조금씩 새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청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돼. 강씨는 몇 번 더 대걸레질을 한 뒤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근처 바닥에 놓여있던 피 묻은 도끼를 물이 담긴 양동이 속에 담갔다 빼고 헝겊으로 도끼날을 닦으며 말했다. 궁금한 게 많을 거야, 그치?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다 그런 반응이었지. 정확히 말하면 토박이는 아니고 정씨처럼 우리 마을에 정착했다가 동화된 사람들이지. 일종의 파견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비현실적인 풍경과 현실, 그리고 강씨가 말하는 알 수 없는 이야기로 남은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졌다. 그런 나를 아랑곳하지도 않고 강씨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 마을의 역사는 생각보다 깊어.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고려시대 혹은 그보다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말도 있어. 우리 마을은 고유의 신을 섬기고 있지. 그 신에게 인신공양을 하는 것이 예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마을의 전통이었어. 우리가 모시는 신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꽤나 강력했던 모양이야. 조정에서도 우리 마을의 인신공양에 협조했으니 말 다했지 뭐. 인신공양이라고 아무나 공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야. 우리 마을의 신은 부정하고 타락한 인신만을 취하시지. 과거엔 악독한 일을 저질러 사형이 집행된 인신을 조정으로부터 인계받아 제단에 바치고 남은 육신의 껍데기를 마을 사람들이 취식하는 것으로 그 부정한 인신을 올바른 섭리의 흐름 속으로 되돌렸어. 강씨는 닦던 도끼를 벽에 조심스레 걸고는 남성이 결박되어 있던 석재 탁자에 걸터앉으며 말을 계속했다. 그렇다고 사형당한 인신 전부가 제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야. 가령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인신의 경우 제물로 바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는 인신이 부정한지 아닌지 신에게 분별을 받고 부정한 것이다 심판이 내려진 인신만을 가져와 제물로 바쳤던 거야. 이 분별과 심판은 인신의 손톱이나 머리카락, 땀이나 피, 심지어 손길이나 발길이 닿았던 물체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지. 아무튼 말이야, 세상이 바뀌면서 이게 좀 골치가 아프게 됐거든. 강씨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 손으로 관자놀이를 몇 번 누르고는 말을 이었다. 정씨,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 오늘날만 봐도 사형 집행이 멈춘 데다가 보는 눈 듣는 귀가 좀 많아.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알려지면
전 세계적인 토픽감이 될 게 뻔하잖아. 그렇다고 인신 공양을 멈추면 부정한 것들이 정화되지 못한 채 쌓이고 쌓여서 전국가적인 재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멈출 수가 없다는 말이지. 저 위에 높으신 분들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마을은 방법을 바꾼 거야. 직접 집행인이 되기로 한 거지. 강 씨는 입이 아픈 듯 입을 몇 번 오므렸다 벌렸다 하고는 말을 계속했다. 세상엔 우리의 생각보다 미제 사건도 많고 붙잡히지 않은 범죄자들이 많아.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봤자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주목하지 않지. 왜냐고? 세상에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 해봐도 스스로가 세상으로부터 사라져 쥐죽은 듯이 숨어 살고 있는데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거나 다름없잖아. 안 그래? 강 씨는 한쪽 입가를 치켜 올리고 이빨을 드러낸 채 시니컬하게 웃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심지어 우리 마을에서 태어나지도 않지. 하지만 그 핏줄 하나로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고유의 네트워크로 통해 훈련을 받아. 그렇게 전국 곳곳에 스며들어 시장, 식당, 숙박업소, 병원, 직업발전소, 흥신소 등 다양한 생업 속에 숨어서 마치 파리지옥처럼 도피 중인 범죄자들을 기다리며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쪽에서 범죄자의 이실을 포착하면 이제 자네 같은 외부인 출신의 파견직이 출동해서 그들의 인신을 구속하지. 그럼 이제 나같이 60대에 접어든 끝물이 최종적으로 그 인신을 마을에 가져와 공양을 집행하는 시스템이야. 그러다가 완전한 고령이 되면 마을에 정착해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구조지. 조금 이해가 되나? 나는 몰려드는 비연질적이고 기괴한 정보의 홍수에 완전히 굳어버렸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겉보기엔 끔찍해 보여도 나름 세상의 질서에 기여하고 있다고. 정 씨에게도 파견직이 되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 곧 풀어줄 테니 얌전히 지내도 좋고 도망가도 좋아. 혹여나 자네가 세상에 우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발설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한다 해도 뭐 마음대로 하게. 그런 일들은 이미 숱하게 많았지만 말이지. 다만 파견직으로서 우리 마을에 일원이 된다면 정부로부터 노후 보장은 물론이고 세상에 꽤나 떵떵거릴 수 있을 만큼의 보수가 지급되지. 반면 일은 호출이 있을 때만 틈틈이 하면 되니 꽤 괜찮은 조건 아닌가. 강 씨는 펜과 주사기를 꺼내 내 팔에 꽂으며 말했다. 일단 잠시 잠들어 있게. 내일 일어나서 천천히 고민해보고 확신이 서면 날 찾아오라고. 내일 깨어나서도 꿈이라는 착각이 든다면 오른쪽 팔을 확인해보게. 나는 다시 희미해지는 의식을 느끼며 잠에 빠졌다. 눈을 떠보니 나는 내 집 방 안에 가지런히 펴놓은 침구류 위에 누워 있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어젯밤의 생생한 기억들이 꿈이길 빌었다. 제발, 제발. 나는 오른쪽 팔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고생 많았네. 나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강 씨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나는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 그들은 운둔하는 범죄자조차 찾아내는 자들이다. 날 찾아내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조용히 숨어 살면 아무런 해코지도 안 할 것 같이 말은 했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반면 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평생을 노후 걱정 없이 그토록 바라던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더군다나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인데 꼭 나쁜 일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은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는 강 씨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일을 맡게 된 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5번째 인신을 구속하고 우리 파견직들은 접견 장소에서 강 씨를 기다렸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고 있던 다른 파견직 사람에게 물었다. 저기, 선생님은 이 일이 몇 번째이십니까?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17번쯤? 그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은둔하는 범죄자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강 씨가 도착했다. 자, 수고들 했고 다들 들어들 가봐. 내일 중으로 특별수당 들어올 거니까 알아들 두고
정씨는 우리 마을에 사니까 정씨만 남고 나머진 해선. 그렇게 강 씨와 나는 구속한 인신을 뒷좌석에 싣고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한참을 가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 강 씨에게 물었다. 강 선배님, 근데 제가 마을에서 정말 놀랐던 게 있었는데요. 서왕나무에 걸린 천조각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쓰던 개이빨 틀니는 강 씨가 대답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딱히 공양과 상관은 없는데 일종의 트로피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저 천조가리 보면서 이놈은 이랬지 저놈은 저랬지 하면서 기억을 되짚어보는 거지. 그런 놈들에게 쉽게 세상으로부터의 망각을 허락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틀니? 우리 마을만의 오래된 전통이긴 한데 그런 놈들의 육고기는 개이빨로 잘근잘근 씹어 넘겨야 제맛이거든. 벽다구는 개들한테 던져주고 개가 수명을 다하면 그걸로 틀니를 만드는 거야. 이래봬도 벽다구를 많이 줘서 꽤 튼튼하다고. 강 씨는 개이빨 틀니를 꺼내 벌려 보이며 껄껄 웃었다.